자, 농담진담 3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 일본 방사능 오염수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혜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새? 네. 이런저런 먹거리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이제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미래농업 분과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좀 가깝게 하려고 하는 공공농업 정책, 뭐 공공농식품 정책, 그다음에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예.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현장의 농민들, 어민들, 소비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서로 정책도 교환해드리면서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양곡관리법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제가 삭발 투쟁을 했고요. 예, 그러셨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본 이제 도쿄에 가서 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항일 방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에 갔다 오셨다는 네. 말씀을 듣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제 불안에 떨고 있고 저도 네. 사실 그렇거든요. 저 사실 이제 수산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진짜 먹어야 되나? 뭐 지금은 먹어도 되겠지만 그죠? 그렇죠. 이 앞으로 한 2, 3년, 1년 혹은 향후 한 5년, 10년 이렇게 쭉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런데 일본에 갔다 오셨으니까 네. 좀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일단은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자국에서 일본 시민들께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청년 같은 경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예.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원전 사고 예. 그것만 알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실제 이제 지난 이제 7월 16일 날 교도통신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인 대상으로 일본 자국민 대상으로 했는데 예. 5명 중에 4명이나 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 어민들 예. 이 그 새로운 소문으로 인해서 이 방사능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참 힘들 거다.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80%가 넘어갔죠. 예. 일본 어민들이 네. 힘들다는 얘기는 일본 자국 내에서 수산물이 팔리지 않을 걸 우려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핵폐수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류가 되게 되면은 예. 어민들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수산물에 오염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예. 어민들이 그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파니까 이제 파산하게 되고 이제 다 지역을 떠나게 되고 예. 그 생존권이 이제 위협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특히 그 인근 어민들이 피해가 극심하겠죠. 네.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네. 그건 뭐 그 과학적으로 밝혀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염수 방류하면 오염된 바닷물에서 자란 물고기를 그걸 어획했을 때 이거 위험하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누가 이걸 밝힙니까? 그냥 들어보면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금지했을 때 일본이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렇죠.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우리나라가 승소했어요. 2심에서 승소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수산물 자체가 아니라 그 수산물이 살고 있는 바다 생태계 환경에
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2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고 현재 잠정 조치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WTO의 그 결과만 보더라도 이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예,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플레임을 씌워서 괴담 취급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강행할 것 같아요. 그죠? 강행하죠. 그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다면. 강행은 아마 8월 18일 이후부터 8월 30일 이내로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방류하겠다, 일본에서 방류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그 국회의원 여당에서도 지금은 해수욕 시즌이니까 해수욕 시즌이 끝난 다음에 방류를 하더라도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 위험하다라는 알고 있다는 위험하다.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방류를 하려고 예. 강행을 하냐면은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 또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없어서 해양 방류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 해양 투기를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흔적이 남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흔적 지우기 그리고 일본은 지금 부흥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 잃어버린 30년 갈망하고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또 호시탐탐 늘 전쟁을 꿈꾸는 그런 예.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 사고에 대한 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흔적 지우기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고체화해서 그렇죠. 뭐 지중해 지하죠. 지하에 보관한다거나 지상에 뭐 어딘가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 흔적이 계속 눈에 보이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일본의 하나의 어떤 잘못된 상징으로 여겨질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네. 흔적을 아예 지우기 위해서 방류하는 거다. 저는 사실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있어서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저는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만약에 같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우리 국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바다는 모두의 바다다.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라 모두의 바다이기 때문에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런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모아서 일본 너희들 돈 없어서 방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 돈 모아서 그 돈 채워줄게. 그러게요. 예, 우리 얼마든지 안전을 용의가 위한 있습니다. 일이니까. 그럼요. 이 사실은 제가 좀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안들이 있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신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이미 이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한 위험성,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 그분들이 이제 핵 관련한 분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생물학자 뭐 다양한 환경 이런 그룹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이제 예를 들어 대안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들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물이잖아요. 네. 물이니까 이거를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하나의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아, 실제 이렇게 하고 실제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례가 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바나 리버에 있는 예. 그 핵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에도 이제 저준이 핵 폐기물을 이런 모래, 시멘트 이런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체화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감기가 예. 뭐 방사성 동위 원소 보면은 다 핵종마다 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체화해서 보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이 더 발달되고 예. 안전성에 대한 어떤 담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일단 시간은 충분히 벌어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고체화 시켜놓으면요.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그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거 뭐 시멘트 모르타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굳히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적을 차지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핵폐수 담아놓은 탱크에 보관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는 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얼마나 눈에 보이니까 골칫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걸 흔적을 지우고 싶겠죠. 그거를 설치해 놓고 부응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그거는 어떤 사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다면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꼭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자력을 계속해서 확산하고 그들이 발전시키려고 하려면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눈으로 보이고 느끼도록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원자력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홍보를 해왔잖아요. 근데 핵폐수가 그렇게 계속 쌓여가고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 지우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한번 해양 투기가 된다. 해양 투기가 되면은요, 그 다음은요, 이거는 이번 후쿠시마 핵폐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암울한 선례가 될 거예요. 아주 나쁘고 아주 암울한 선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바다에다가 해양 투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만 이제 국한에서 보더라도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방류는 이거는 지금 서막에 불과해요. 그냥 예고편이에요. 꼴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몸통이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아오모리현에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은 이 가동하고 난 다음에 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삼중수소가 있는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의 15배가 넘는 이 삼중수소의 양이 이제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방류하겠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핵폐수를 30년 동안 방류하잖아요. 30년. 근데 30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느 정도 양인지도 몰라요. 30년이 아니라 뭐 300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10배 정도 규모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몸통은 어디냐면은 내년도 뭐야 이제 방류 예정인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핵폐기 재처리 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핵폐수라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다. 네. 우리가 지금 시각이 전부 다 후쿠시마로 가 있지만 후쿠시마보다도 훨씬 더 큰 10배 정도의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다. 근데 그거가 이제 2탄이 되겠네요. 일단 여기에서 방류하고 나면 선례가 생기니까 그것 봐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한번 방류한다고 당장 우리가 뭐 2, 3년 내에 이게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입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가지고 진짜 방류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그 후속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휴. 네, 우리 이제 국민은 우리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냥 일본 자국에서 일본 그 바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일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뜨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방류하려고 나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이 뭐냐면요.
원자력 강국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공약이 있는데 만약에 핵폐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경 결국에는 왜 반대하는 거겠어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 위험하다라는 거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력 핵 강국 공약 이거 못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부정에 대한 자기 부정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되니까 위험하다. 침묵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하는 예. 그 말 그대로 받아서 브리핑하고 심지어 예.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홍보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팔아쳐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네. 분이 계신 거죠. 네. 부위원장님께서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저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먹거리, 우리 공동체 먹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토록 한국이 이걸 저지하고 나서도 지금 막기가 어려운 판에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방류를 지지하고 있을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도 반대하고 계신 여론이 이제 굉장히 높고 뭐 일본도 아까 5중에 4시 지금 정보가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이고 그 얘기는 사실은 내심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높죠? 반대. 네. 그 정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일본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좀 더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54%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85%.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방류를 제가 볼 때 방류를 강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이제 안전하다 계속 IAEA 최종 보고서를 핑계 네, 삼아서 IAEA.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예. 그 말은 결국에는 또 다른 전쟁이에요. 어떤 분은 제3차 세계대전이다. 과거에 눈에 보이는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이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는 먹거리 전쟁을 벌이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핵폐수가 해양 투기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갈 거고 안전하니까 우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잠정 조치 단계인 지금 현재 8개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이거 다 해제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산 수산물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국제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얻어낸 승리 아닙니까? 얻어냈지만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한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인정했잖아요. 용인했잖아요. 용인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법에서 2심에서 이겼지만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용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제 8개 현요. 네. 여기 위험한 지역에서의 수산물은 일본산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까지도 다 지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참 이렇게 투기가 되면 해양 투기가 되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요? 저는 과학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 그러면 일본이 해양 투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어민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이 투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 파산
계속 파산하는 특히 청년 어민들 파산 계속 줄줄이 이어질 거고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은 우리가 수치로 예상도 안 되잖아요. 이 국민 어민들 불안감. 여론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어민들 여론은요. 처음에는 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단결해서 안 된다. 해양 투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략 아시잖아요. 갈라치기 하는 전략. 서로 간에 갈라치기를 해요. 을과 을, 갑과 갑, 그러니까 병과 병, 뭐 정과 정 모든 이렇게 세분화 갈라치기 하는데 지금 어민들 같은 경우는 두 부류로 서서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찬성 뭐 내지는 묵과하려는 그런 그룹이 또 있군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그 한국 수산인 경영 연합회에서요. 예. 한국 국회, 수산인경영연합회. 네,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 보길도 가서 어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27일 날 7월 27일 날 하기로 했다가 8월 이제 4일 이번 주 금요일로 또 연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저께 확인한 결과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내부에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보죠. 그 문제는 양곡관리법에서도 농민들 갈라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전농하고 한농연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정부에서는 한농연이 반대한다. 농민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이번 해양투기도 이 어민들 처음에는 단결했는데 어민들을 갈라치기 해야 되니까 어민들한테 뭐 하겠어요. 이제 뭐를 이제 당근을 주겠죠. 뭔가를. 그러니까 이 전체 연합회 회장님 제일 쉬운 게 회장님한테 접근해서 예. 온갖 이제 당근을 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죠. 예. 그러면서 네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던 것들을 예. 이사회 열어서 무산시키고 무기한 연기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바로 어민도 찬성한다. 해양투기 찬성한다. 이렇게 하겠죠. 어민이 찬성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찬성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어민들 상황도 그러한데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소비자 수산물을 먹어야만 하는 소비자들 중에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지금 85% 정도라고 했으니까 일본의 그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국내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좀 길어요. 근데 줄여서 이제 공동행동, 전국행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시민단체 대표들로 이제 운영위원회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까지 형성이 돼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국제 단체들하고 같이 늘 지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 보도는 지금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몇 개 단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대략. 지금 이제 정당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정당도요? 네, 진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 민주당.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같이 많이 결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시국회의
뭐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진보연대, 심지어 이제 대학생, 그리고 한살림 이런 이제 먹거리 단체도 굉장히 많이 결합돼 있고 전국 먹거리 연대도 결합돼 있고 이 환경 먹거리 농업 관련한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회도 예. 가입돼 있고 해서 농업하고 먹거리 관련돼 있는 어민들 예. 총망라돼 있는 공동행동입니다. 전국적인 그런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회의를 지금 하고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집회도 계속 하고. 네,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이제 번씩. 서울 그 시청 광장 근처에서 예. 하고 주로 있고, 주말에. 네, 주말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요. 8월 7일까지 뭐를 하고 있냐면 민변에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민변에서 이 정부가 나서서 이거 반대한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헌법 소원을 하자. 이거는 우리의 이제 인권의 문제고 이 안전한 밥상, 국민의 건강권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 소원 공동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청구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3만이 넘었습니다. 청구인단이. 예. 몇만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목표를 원래는 10,000명을 목표를 했는데 예, 이미 지났습니다. 3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청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같이 모아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 헌재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걸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국제해양법에도 이 부분은 제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국민 기본권이 이게 침해됨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건강권이라고는 아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행복 추구권이나 이제 환경권 뭐 이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권에 안전한 다 포함되는 환경에서. 거죠. 예, 그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방류를 지금 일본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소원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에? 네, 지금 민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예. 첫 번째 팝업 창에 바로 떠 있습니다. 예. 민변 홈페이지는 여기 밑에 우리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근데 8월 7일까지예요. 8월 7일까지예요? 네. 이게 지금 8월 8일에 올라가니까 이미 끝났겠네요. 네. 뭐 어쨌든 목표하신 10,000명을 넘었으니까 네. 계속 지금 추진하시는 이제 헌법소원도 같이 지지해 주시고 또 계속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 집중행동의 날이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이요? 네.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에 네. 서울에서. 네, 저녁 6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광화문. 네, 방류를 앞두고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그 목소리를 예. 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그런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에 여러분들 좀 많이 올라와 주십시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해양투기 반대 서명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또 해주셨어요. 공동행동에서 받은 서명만 예. 33만 예. 현재 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 서명하셨던 분들만 모여주셔도 예. 상당히 많은 힘이 되죠. 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박한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되도록이면 빨리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휴가철이라서 지금 밀어놓고 있답니다. 휴가철에 방류하면 또 휴가 여행 가신 분들한테 일본 그 국민들한테서 원성을 살까봐 그거 잠깐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가철 지나면 아마도 바로 이제 방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나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방류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류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는 필히 들어가줘야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예.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검사 진행에 소요되는 장비며 인력이며 예. 이거에 대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일단은 안전성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미리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이거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안 나서니까 이건 정치권에서라도 이건 나서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운동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캠페인을 한다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특히 예산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부분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래서 일단 방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모든 이제 검사라든가 검사 이런 거, 체계가 예.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런 그게 부분에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맞아요.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더욱더 더 예. 촘촘한 검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께. 그렇게 지금도 사실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슘 정도 그 정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오드하고 세슘. 요오드하고 세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삼중수소라고 했나요? 그것도 네. 이제 한참 이슈가 되었었고 지금 방사능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 그냥 세슘하고 요오드만 검사해가지고는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양한 그 물질들을 전부 다 검사할 수 있게끔 갖추려면 또 사회적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이걸 막아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딱 두 가지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에,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그리고 일본이 해양 투기함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핵 폐수 오물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희석에 대한 이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방사능은 입자예요, 입자. 그 입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산지 수산물에 대한 그 원산지가 있는데 이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네. 비단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와 이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자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곳곳으로 이게 다 그 전이 되고 이동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북극에서도 사실 농약 검사하면 농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농사 짓지 않는 곳인데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든 물질이 전 지구에 이게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방사능 검출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다와 육지와 대기가 이렇게 늘 같이 호환하면서 순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바다를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죠. 지금 이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바다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 섬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뭐 사진으로 뭐 많이들 이제 보셨으니까 네. 상태가 어떤지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입니다만 네. 또 이제 반대쪽 입장입니다만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소고기 네.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여론이 막 들끓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반대 입장을 국민 차원에서 네.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그거 그때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문제 많다고 했는데 지금 다 먹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거 괴담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당시 보면은요. 조선일보라든가 이 조중동에서요. 그쪽에서 먼저 이거 위험하다. 그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조중동 관련된 언론을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거 안전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면서 반대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광우병 괴담이라고 할 때도 그때 처음에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수입을 우리는 이거 광우병 때문에 수입 금지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계속 이제 WTO 이거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30개월 미만은 말고 그 이상 30개월 미만으로 예.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수 부위 제외된 걸로. 네, 그렇죠. 위험 부위 제외된 네. 것으로만 이제 한정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돼서는 예. 이거는 계열수도 필요 없고 그 척수, 뼈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전면 개방하려고. 그렇죠. 전면 개방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독소 조항까지 광우병이 이렇게 재발해도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30개월 미만의 그 소고기는 수입이 안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막아진 거예요. 막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네.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그 다음에 위험 부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광우병 이제 그게 전파될 위험이 높은 부위들 그게 이제 뇌, 뭐 눈, 척수, 그다음에 네, 소장, 특정 뭐 위험 끝부분, 물질이라고 뭐 하죠. 이런 예. 부분들이 위험하다고 네.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수입이 될 뻔했는데 사실은 그렇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 미래 세대의 건강, 그때도 똑같았어요. 미래 세대의 예. 건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해서 촛불로 싸웠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이 쇠고기는 안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 식탁이 안전하게 쭉 진행이 돼 온 거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전하다라고 누가 말 못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과학적으로 밝힙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예. 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내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바다가, 우리의 건강권이,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뭐 미국산 쇠고기 뭐 지금 수입해서 먹잖아 이런 그 마치 조롱하듯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 위험한 부위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닥치고 있는 이 문제 일본산 중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이 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항을 해야만 우리 스스로의 먹거리 또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우리
부위원장님 열심히 네.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민주당 차원에서 또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좀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어민들이 타격이 심각하니까 어민들 피해 보상 예. 관련한 그런 법안을 이제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피해, 저도 이제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 미리서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TF를 꾸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상권을 일본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해양 주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이 주권 주권을, 맞습니다. 해양 주권 주권을 문제. 완전히 다 싸그리 포기한 이 정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이제 UN 인권 이사회에 이거는 우리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소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만이 그 권한이 있어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이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정부가 나서라. 윤석열 정부가 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켜달라. 이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투어버스를 마련했어요. 우리 바다, 네, 지키는 이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는 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예. 그 버스를 타고 지역위원회별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제대로 된 진실도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예. 일본에서 휴가철이 지난 다음에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럼요. 계속 저지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막에 예고편이고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큰 방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폐기물이 아까 그 무슨 현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 아오모리 현의 로카쇼무라 핵 예. 폐기물 재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막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막아야 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한 거 관련해서요. 우리 해양 투기 2015년 전에는 이 축산 폐기물, 축산 분뇨를 해양 투기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유기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는 이 분뇨를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유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 위험한 방사능 입자, 이거 추적도 어려운 이 입자를 해양 투기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런던 협약에 위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를 하지 않더라도 특히 이제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당한 원칙, 최적화 원칙, 보호의 원칙,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거 방류해서는 안 되는 게 수백 가지가 넘치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혹시 이제 방류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방류를 할 예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계속해서 방류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는 사고가 난 곳이잖아요. 정상 가동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장수에서 우리 3.5 규모의 지진 났잖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장수군에서 지금 안전지대 아니에요.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다 이 원전 사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다로 다 방류하겠죠.
이게 선례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다에 방류한 적이 없었나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번이 지금 처음. 그렇죠. 아, 참. 알겠습니다. 무조건 막아야겠는데요. 그럼요. 방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류한 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그 선례를 반드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그 세 가지 원칙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뭐 정당화, 정당화, 최적화, 최적화, 보호. 보호, 네.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핵 폐기물에 대한 처치 원칙입니까? 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해양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예. 적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IAEA 보고서에 보면은 그 부분도 기준으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다 빠져 있는 거죠. 정당화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방류로 인한 이득하고 예. 방류로 인한 피해액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하고 피해를 계산했을 때 이익이 더 커야지 방류할 수 있다가 정당화 그게 원칙이에요. 정당화의 원칙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측정을 해봐야죠 이제. 그렇죠. 그거는 테스트를 해보고 그 조사를 해봐야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방류하지 말라. 예. 그냥 육지에 보관해서 반감기가 좀 더 있을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그 정당한 원칙이 밝혀질 때까지 더 연구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원칙은 뭐냐면요. 일본은 이 방류로 인해서 자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 국가에 끼칠 피해를 온갖 그 최적화된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최적화 원칙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주장은 그 무슨 알프스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했더니 이거 안전하게 배출한다. 이렇게 마실 수도 있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최적화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IAEA 최종 보고서에 그 알프스라고 하는 이 오염수 거름막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고장이 났었고, 그리고 알프스를 처리한 그 처리수를 검사를 했더니 100% 걸러진 게 아니라 70%가 다 오염돼 있더라. 100%를 걸렀더니 70% 오염수더라. 그러니까 오염수는 오염수인 거예요. 처리수, 희석수라는 말로 이거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플레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봐도 뻔히 이거 조작되거나 혹은 이거는 과장되거나 이건 진실과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우리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의 언어 하는데 이 언어가 지금 똑같은 언어긴 언어지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르고 그거 있잖아. 그리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서 이제 이득을 취할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는 정말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전반이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지금 민생 파탄 너무 민생거로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들. 아까 세 가지 원칙 중에 네. 정당화, 최적화까지 했고 하나가 더 있었죠. 네, 그다음에 보호 원칙인데요. 보호의 원칙. 네, 해양 생태계라든가 우리 우리 사람들이 해양으로 인해서 서로 그러니까 해양을 토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내놨잖아요. IAEA 최종 보고서에 담아 놓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정당화, 최적화, 보호의 보호의 원칙, 이 원칙.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이거대로 하고 있는지 끝까지 우리 이제 뭐 1차 방류가 있더라도 손 놓으면 안 되고요. 계속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시각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이 우리나라의 이 혼란한 이 정치적인 현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파악하는 분석의 틀은요, 네, 제 뇌피셜이에요. 분석의 틀은 뭐냐면요, 제가 양곡관리법 네. 삭발투쟁하면서 느낀 거고, 이번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이 저지를 위해서 느낀 건데요. 이게 패턴이 비슷하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일단 갈라치기 한다. 근데 갈라치기 하는 그 근거로 보고서를 들이민다. 그때 양곡관리법에서는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보고서를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경실련이 파악해 보니까 너무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냥 양곡관리법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짜맞춰진 보고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라치기 한다. 갈라치기 근거로 보고서를 들이민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농민이 반대해서. 그 다음에 이 후쿠시마 핵폐수 건도 이제 어민들 갈라치기 한다. 예. 어민들 갈라치기 근거로 IAEA 최종 보고서를 들이민다. 예. 그 IAEA 최종 보고서 다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허술을 한 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어민도 찬성한다. 네, 찬성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만 이제 해놓은, 맞는 파악해놓은 것 네, 같습니다. 분석 틀입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위원장님?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사용- 지금 시간은 좀 적당합니다. 네. 적당히 됐는데 더 그래도 하실 말씀 네, 있으시면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싶은 예. 말씀은 예. 우리 지금 생산하시는 어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국민, 시민들이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진짜 방안이다. 정부에서 일본 홍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서로 좀 가까워지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우리 어민하고 같이 연대해서 직거래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예.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어민들 피해 TF 꾸려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논의하고,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추경이라도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심이 안 되니까 다들 불안해서 소비도 안 되고 어민도 지금 파산 줄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신뢰감을 준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정부가 신뢰감을 줬잖아요. 그때는 다른 해외에서는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코로나 때는 정부를 믿고 사재기 없었잖아요. 예. 그 신뢰라는 시그널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파산되지 않도록, 어민들 파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거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시그널을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내산 수산물 그거에 대한 보장 계속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인력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한테도 수산단체한테도 그거 다 지급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또 여야가 맞대는 초당적인 그런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해야 위험한 되는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엄중한 시기인데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데, 아이고, 이게 자꾸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위험한데.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내년에 지금 180석을 가져간 야당을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승전 총선 프레임인 거예요. 이렇게 괴담 프레임 그리고 갈라치기 프레임 거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한 예. 정치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정말 강력한 경제 정책이다. 우리 어민, 농민, 우리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판을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심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정치 합니다. 아니더라도 네. 뭐 당연히 국민 자신의 주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 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백혜숙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식 있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미국산 쇠고기 그때 저항을 통해서 정말 위험한 쇠고기들 막았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었던 그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힘을 모아서 꼭 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단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